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녕 부곡 온천의 맏형격인 부곡 하와이가 폐업 2년이 지나도록 재개장의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우리나라 근현대의 희귀한 지도들을 선보인 전시회가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에 값싼 일본산 방어 수입이 늘면서 양식어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폐교가 지역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혜의 바다로 불리는 도서관은 도내에서 창원에 이어 김해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녕 부곡 온천의 맏형격인 부곡 하와이가 폐업 2년이 지나도록 재개장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자문단까지 꾸려 부곡 하와이 정상화에 공을 들였지만 경기 침체 속에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온천 관광지인 창녕 부곡 온천 관광특구. 부곡 하와이 폐업을 기점으로 관광객이 줄어 위기를 맞았지만 최근엔 인근 스포츠파크와 연계하며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연구를 해서 선수들이나 한 부분을 더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영업이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곡 온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부곡 하와이는 문을 닫은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곡 하와이 매각인수 자문단을 구성하고 부곡 하와이 소유주인 제일흥업과 매각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등 올해 안에 재개장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곡 하와이 매매가는 500억 원으로 리모델링 비용까지 1,000억 원 안팎의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기업이 적은 데다 운동 오락시설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골프장이나 요양병원 등 용도 변경이 어려워 당장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점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스포츠파크 그 효과가 적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곡 하와이를 인수해서 재투자와 또 시대의 추세에 맞는 그런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은 지난해 부곡 온천을 찾은 관광객은 280만 명. 부곡 하와이 폐업 전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회복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부곡 하와이 매각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대부분의 지도 전시회는 조선시대 고지도 중심인데요.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 희귀한 지도들을 선보인 전시회가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세기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적용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필사한 지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조선 북부 지역을 상세히 묘사한 것에서 보듯이 대동여지도 이전에 제작된 것 가운데 국토 모습과 가장 가까운 지도로 평가받습니다. 충북 청원군에 있는 마을의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적은 토지 대장을 담은 지도입니다. 1911년 조선 총독부 토지조사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지적도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지도들이 많이 전시돼 있어 일제수탈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63년 정부에서 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입니다. 가족계획 같은 정책도 있고 통계치를 그래프로 알기 쉽게 표현했는데 당시 주요 항구 도시인 삼천포와 마산이 크게 표시돼 있습니다. 5년 뒤 제작한 계획도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50년 뒤 남부 내륙 고속철도로 현실화된 김천과 삼천포 간 철도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시대상도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 LH와 또 토지주택 박물관의 정책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터치 스크린에서 지도 퀴즈도 풀고 벽에 레이저도 투사해 지도에 대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지도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LH 토지주택 박물관이 소장한 수백 점 중에서 평소 우리가 몰랐던 지도를 선보인다 해서 맵시라는 주제를 붙인 이번 전시회는 내년 연말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불며 춥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7에서 10도가량 낮은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 영하 2도, 창녕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창, 함양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새벽을 제외하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본산 방어 수입 검역을 완화하면서 수입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 부진에 값싼 일본산 방어의 물량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양식어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방어들로 가득한 경남 통영의 방어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제철을 맞았지만 웬일인지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하 가격이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5kg 이하 작은 방어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5,000원, 생산 원가 10,0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입산은 한 5,000원 정도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아예 국내산 고기는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본산 방어에 대한 검역이 완화돼 4, 5일 걸리던 검역이 당일 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42톤이던 수입 물량은 지난해 1,558톤, 올해는 2,000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산 방어 물량 증가는 참돔과 숭어 등 다른 양식 어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방어 수입이 집중되는 탓에 이들 물고기의 출하 가격도 반토막 났습니다. 돔이나 우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가격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니까. 키울수록 적자인 양식 어민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산지 포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산 방어 수입량 급증이 올겨울 가두리 양식 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폐교가 된 학교가 지역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지혜의 바다로 불리는 도서관은 도내에서 창원에 이어 김해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10m 높이의 공간이 책들로 빼곡하게 가득 찼습니다. 3,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9만 7천 권의 책을 갖춘 도서관입니다. 지난 2월 폐교됐던 김해 주촌초등학교가 복합 독서 문화 공간인 이른바 지혜의 바다로 재탄생했습니다. 폐교했던 느낌 없이 건물이 너무 예쁘고 좀 공간이 잘 활용돼서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혜의 바다는 경남교육청이 버려진 폐교를 독서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김해 시민들, 인근의 양산, 창원 쪽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독서 공간은 물론이며 체험 공간과 동아리 활동 공간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도민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국가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 무휴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4월 창원에 이어 김해의 두 번째로 문을 연 지혜의 바다를 다른 지역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만들어진 김해 지혜의 바다가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 가운데 경상남도 국비는 지난해보다 8,478억 원 늘어난 5조 8,88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비 확보액 5조 410억 원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8월 말 정부 예산안 5조 5,392억 원보다는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184억 원, 스마트 산단 표준 제조 혁신 공정 모듈 구축 사업 100억 원, 하수관거 정비 824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600억 원,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390억 원, 한림에서 생림국지도 60호선 345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300억 원, 함양에서 울산 고속국도 건설 3,690억 원 등입니다. 진주교대 차기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유길한 전 진주교대 기획연구처장이 선출됐습니다. 진주교대는 어제 제8대 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유길한 전 진주교대 기획연구처장이 1순위자로 황규환 전 진주교대 학생처장이 2순위자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교대는 연구 윤리 검증을 거쳐 올해 말까지 1, 2순위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새 총장은 내년 2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미발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학술 연구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통영시청 1청사에서 열립니다. 2022 보물섬 남해 방문회 해 용역 중간 보고회가 오늘 오후 남해군청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시립합창단 제52회 정기연주회 푸치니의 향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거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 안전지역 연대날 행사는 오늘 오후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이 창원과 김해 소재의 사립유치원 2곳을 사들여 내년 9월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8월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통해 2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해당 유치원의 재원생은 희망할 경우 공립으로 바뀐 유치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재료연구소의 타이타늄 연구실과 금속 분말 연구실, 한국전기연구원의 탄소 나노 소재 전극 연구실 등 12곳이 국가연구실로 지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재료연구소에서 국가연구인프라 지정식을 열고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과기부가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혁신 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번에 선정된 12곳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실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긴급 공정 지원이 가능한 나노팹 시설들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우승하자 박 감독의 고향인 산청군 생초면의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군청에 축하 현수막을 내건 산청군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한 베트남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 시민문화네트워크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양에서 창원과 진주 간 시외버스 노선 조정과 교통비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 요금을 고속도로는 1km에 70.7원, 국도는 131.82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시외버스가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이용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고 시외버스 거리와 요금에 관한 부분을 전수조사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시 산하인 밀양문화재단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무뮤지컬 의열단이 채용 인원 임의 변경 등의 이유로 국비지원금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밀양문화재단의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인 의열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신규 채용된 6명 가운데 3명이 상의 없이 지원과제 수행을 포기하고 빠져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국고지원금 2억 원 전액 환수를 밀양시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밀양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며 소명 자료 등을 통해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 유아 숫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전액 11호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전 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김해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추진한 지역 저소득 아동 후원 프로젝트인 당신이 희망입니다가 모금 5개월 만에 9억 4천여만 원을 모아 목표액 대비 131%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시와 재단은 지난 7월 업무 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에서 정성을 모아왔으며 지금까지 3,400여 명의 후원자를 발굴하고 9억 4천여만 원을 모금해 더 많은 저소득층 아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지역 소외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 12만 장과 난방용 등유 8,000리터를 593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LH 임직원과 진주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그제 차량 진입이 힘든 쥐약동의 어르신들을 찾아 릴레이 연탄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실태를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일제 점검합니다. 경남지원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 사용이 집중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의 다른 용도 사용과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자와 판매업소가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김해 주촌 선천지구에 대한 악취 저감 방안 종합 용역 결과 악취 배출한 8개 사업장 가운데 7개 사업장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했고 악취 정도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최대 2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인 선지리와 원지리 축사 8곳과 재활용 사업장 1곳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도 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